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 테슬라 주식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주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왕창 오르면 주식을 갖고 오죠. 그리고 점심 때 이제 우크라이나계, 러시아계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좀 쉐어할까 합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진출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묶여서 결국 드디어 진정한 정보화 시대, 정보를 어떻게 프로세스하냐가 중요한 시대로 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거 인수는 아니죠, 사실. 주식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지금 대주주가 됐습니다. 야, 진짜 대단한 게, 보통 미국 기업들 보면은 이게 기관들이 이제 자산 관리하는 뱅가드라든지 블랙락, 뭐 저의 은퇴자금 이런 거 기본적인 401k를 하는 기관들이 이제 대주주인데, 야, 그냥 단반에 그냥 트위터 제1대 주주로 올라서는, 일론 머스크 형님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트위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짧은 글을 이제 쉐어하는 플랫폼이죠. 정보 공유 플랫폼이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진짜 이 플랫폼이 정말로 프리 스피치를 보장해 주냐. 근데 저는 그때 완벽한 프리 스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욕을 한다라든지, 요즘 워낙 가짜 뉴스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 문제라든지 어느 정도의 검열, 민주주의를 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프리 스피치, 이건 좀 어려운 주제인데, 참 일론 머스크가 참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이때 이렇게 살짝 흘려줬는데 이거를 눈치를 못 채고 이 트위터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트위터 주식을 보면 트위터도 미쳤죠. 뭐 단번에 이거 지금 뭐 하루 만에 뭐 30% 가까이 오르고, 야, 진짜 이 일반 서민이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을 쫓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이런 트위터 진출, 이제 사실상 미디어에 진출했네요. 드디어 미디어 기업을 사야 된다 그랬는데 아예. 근데 트위터가 진짜 일론 머스크 성향에 맞는 게, 짧은 텍스트 위주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GPT-3가 있죠. 지금은 이제 오픈 AI랑 좀 거리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많이 관여했었다라는 건 실제로 거기 보드에 있었었죠. 그다 이제 내려온 건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참 트위터가 잘 맞기는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정보의 어떤 프로세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 정치학에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얼마나 걸러내냐, 자기 의견을 어떻게 피력하냐, 이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정말 인상 깊은 코멘트를 남겼는데, His ambition truly is boundless. 정말 끝도 한도 없다. 이분의 야심은 정말 끝도 한도 없다.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진짜 중요한 게, 오늘의 결론은 또 이제 테슬라 국제정책을 원래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게 워낙 친구가, 그냥 아는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저도 아프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가 완전히 야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친미주의자로 보일 것 같긴 한데, 결국 미국이 다시 한번 초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과정이지 않나. 정말 모든 게 지금 미국 뜻대로 되고 있는 게 보여서, 일단 트위터를 기반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은, CIA가, 이거 옛날 뉴스인데, 좀 된 뉴스입니다. 한 몇 년? 1, 2년 된 뉴스인데, 필드 오피서를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캡처라든지, 걸렸을 때 그 끈앞풀이 뒤에 미국이 걸려있으면 국제 정치학이나 국내에서도 왜 남의 나라 내전에 관여하나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들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자국의 군인은 절대로 해외에 안 두게 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다 빼죠. 지금 다 싹 다. 이게 미국이 옛날보다 힘이 약해져서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효율적으로 모든 전 세계의 어떤 국제정치학적인 이슈를 자기 마음대로 다 매니플레이트 하는 걸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SNS 발달과 지금 트위터 같이, 이런 트위터 같이 짧은 것들은 데이터를 별로 안 먹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도 퍼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됨으로써, 제가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거기에 군대가 가고 완전히 점령을 해서 정보를 끌어와야지 그래도 이렇게 컨트롤이 됐는데, 지금은 적어도
집에 앉아가지고 단순히 봐도 중동의 어떤 정치 지형이라든지 각 정치인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알 수 있는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굳이 필드 오피서를, 물론 그렇다고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이 줄였다라는 거죠. 정말로 꼭 스파이 짓을 해야 되는 집중 타겟들은 더 집중 관리되고, 많은 근데 이런 정보를 얻는 인포먼트들은 이제 줄여가고 있다는 거죠. 군대도 빼는 마당에. 그러니까 정보를 굳이 거기 있지 않아도 얻기가 쉬워진 거 플러스 어떻게 매니플레이트 하냐면은,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매니플레이트를 하는 거죠. 지금 계속 푸틴이 이제 쓰레기다, 죽일 놈이다, 전쟁 범죄다, 계속 이런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쉴 새 없이 하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왜 그러지라고 봤었었는데, 플러스 이제 친구가 해준 얘기와 현재 이 전쟁으로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전쟁을 함으로써 가장 득보는 사람, 예, 바로 미국이더라고요. 이 전쟁으로서 가장 피해받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민이고, 그리고 사실상 패전한 러시아입니다. 지금 수도에서도 좀 철군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힘이 들죠. 지금 엄청 많이 죽었다라는 거는 거짓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러시아 군인들 엄청 죽었죠. 그리고 지금 이 두 나라 관계를 보면은, 예, 젤렌스키가 하나도 포기를 안 했더라고요. 말만 바꿨지. 안전 보장을 해달라, 서방 국가로부터. 그 솔직히 나토 가입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말만 바꿨지 요구하는 건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지금 땅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뭐 한다 하면 뭐 국민 투표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은 이게 이성적 판단이 안 되죠. 지금 그리고 대량 학살도 지금 나왔거든요. 이 타이틀 보면은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약간 퇴각하면서 수도에서 좀 떨어지면서 지금 자기 친구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주변에서야 이 빨리 전쟁이 스탑돼서 서방 국가들도 빨리 지금 러시아랑 관계를 잘해서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일단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모든 다른 나라들한테 다 좋은 거죠. 전쟁은 결코 플러스 되는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빨리 합의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이걸 물어보면은 지금 자기 가족, 친한 사람들 죽었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 군인들도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원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수도 없이 터집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전쟁이. 특히 우크라이나한테 그래서 물어보면 그게 이성적으로 이제 더 피해를 막아야 되니까 지금 스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들어가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 폴란드라든지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같은 데로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러시아가 먼저 쳐들어갔기 때문에, 이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렇게 푸틴의 레퓨테이션을 깎아내리면은 이 전쟁이 먹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설령 합의를 한다 그래도 미국이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계속 대주고 있죠. 그러니까 게릴라도 지금 한다고 그러고 있죠, 젤렌스키가. 결국 러시아를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원래 큰 주제로 돌아와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필드 오피서나 뭐 군대를 안 보내고도,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어떻게 컨트롤하냐면은 이제 정보가 다 연결이 돼 있고, 지금 벽을 세우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으니까 어떤 나라에 봤을 때 그 나라에 인기 있는 지도자인지 혹은 그 사람이 미국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요즘 바이폴라 시대지 않습니까? 진짜 양극화의 정치도 완전히 극단으로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미국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상대방 정치인한테 살짝만 알게 모르게, 옛날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줘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 지금 살짝만 손을 들어주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우크라이나 내에 약간 그 크림반도 합병 이후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미국이 사실상 꼬드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아주 이런 매니플레이션 하는 스킬이 월등히 올라갔고, 그것은 이제 이런 SNS 발달과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돈 맛을 알게 되고, 이제는 살짝만 양념만 치더라도 미국
이게 원하는 대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러시아는 엄청 피를 많이 흘렸고 하루에 돈 엄청 씁니다. 뭐 20조 원 넘게 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조한 거는 뭐 1조? 뭐 잘해야 뭐 지금 뭐 추가 보조가 나오는데 뭐 한 10조 이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꼴랑 그거 주고 지금 전쟁 뭐 한 달 넘게 가고 있죠. 지금 이거 초장기전으로 그래서 간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지금 3월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런 류의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류로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누가 이 전쟁이 이제 길어지고 나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보나 봤더니 미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폴란드는 더 난리가 났고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증액할 거고 그 동구권에 있는 이민자들이 서방에도 가 있고, 이거는 명분상 누가 러시아를 욕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지지율도 올리면서 계속 지금 푸틴 욕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때부터 유럽의 나토한테 야 니네 좀 국방비 좀 올려라, 너무한 거 아니냐, 니네 너무 나한테 의존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뭐라고 했는데, 그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지금 알아서 지금 국방비를 척척척척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독일 내에 동구권 이민자라든지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데 안 올릴래 안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때 얘기했던 그게 지금 원하는 2%, 최소 니네 쓰는 거 GDP 2%는 써야 되지 않냐는데 이번에 독일이 2%까지 가죠. 그 대부분 나라들이 증액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 전쟁 한 방으로 그렇게 독일이든 다 요구했는데 하나도 들어먹지 않다가 이 전쟁 하나로 다 들어먹었죠. 그리고 러시아 한번 손봐야 되는데 러시아도 제대로 손을 받고 완전 피 철철 흘리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살짝 이런 테슬라 관련 기사도 얘기했는데, 테슬라가 지금 주요 광물들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잠깐 사이드 얘기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갑자기 왜 일론 머스크가 미디어에 지출하니까 열받았는지 지금 트위터 투자한 거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왜냐면 엄청나게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5% 이상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10%가 넘어가면 문제가 여러 가지 그 엄청 대량으로 이제 주식을 인수하고, 그럼 경영권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EC에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위배될 수 있다 막 때리는데, 일론 머스크가 법적인 카운셀링조차 없이 이거를 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견제하는 거고, 이거 아무 일 없이 그냥 트위터를 사실상 바이아웃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디어의 진출이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먹었다고 얘기를 표현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거 미국 정부는 광물이나 원자재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그걸 원활히 수입할 수 있게 지금 도와주려고, 지금 바이든 정부랑 일론 머스크랑 굉장히 짝짝꿍이 갑자기 맞아 들어가죠. 자신의 표밭이 노조이긴 하지만 지금 서유럽 국가들한테 미국이 또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CO2 감축이 있죠. 카본,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해서도 미국이 트럼프 때 탈퇴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바이든 때 그걸 다시 돌려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됐든 미국은 신기하게요, 아주 철저하게 CO2를 제대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쉘가스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태우게 되면은 결국 석탄보다 월등히 이 CO2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쉘 쪽, 트럼프 정부 쪽 말을 들어도 쭉쭉 내려가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비록 표는 노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한테 야 니네도 감축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이거 감축 얘기 나왔을 때 선진국들 다 개발해놓고 이제 개발도상국이 뭐 좀 해먹으려고 하니까 힘들게 니네 이거 사다리 끊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미국은 철저히 지금 제대로 감축해가고 있고, 반면에 그거를 처음에 아주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었던 서유럽 국가들은 지금 해롱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그런 석유나 이게 생각보다 친환경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미국은 테슬라를 위시로 이걸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 비록 내 표밭이 노조지만 너 그거는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론 자국 기업을 보호해주는 미국 특성도 있지만, 여기 그래서 테슬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배터리가 끊이지 않게 생산될 거다. 그러니까 배터리 걱정은
그러니까 원자재가 뭐 가격적인 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면한다라는 거죠. 정부가 보호해줘서 이게 원자재 확보하는 게 정부가 도움을 안 주면 좀 힘든 게요. 그래서 다른 제가 배터리 회사들이 좀 찜찜한 게 그 원자재를 공급하는 소스들이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게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다시 원래대로 얘기해서 미국이 그렇게 군대를 보내고 그랬던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거래가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SNS 발달과 글로벌라이제이션 돼서 다 돈 맛을 알게 되고 미국의 시스템에 어느 정도 물들게 되면서 이게 거래가 그나마 원활하지만 이 원자재는 이렇게 정부 도움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옛날보단 나아졌지만. 근데 원천적으로는 그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하여튼 코발트는 콩고라든지 그 내전 나고 이런 나라에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그런 거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또 이렇게 정말 국제사회는 야생인데다가 생각으로 나가보면은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안 돌아가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미국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테슬라를 위시로 꾸준히 CO2를 감축하는데 지금 서유럽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원전으로 좀 돌려야 되네 막 그런 얘기 다시 나오고 있죠.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유럽이 자기 등 발등 찍었는데 그걸 미국한테 원래는 걸고 넘어지려고 한 거였거든요. 워낙 미국이 1인당 에너지 소비도 크고 CO2를 많이 내니까. 근데 테슬라를 위시로 친환경도 제대로 뭐 쉘가스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미국한테. 요즘 전쟁은 다 미사일 쏘고 첨단 무기들이 배치되지 뭐 안타이 탱크 미사일이라든지 이거 2020년 심지어 1월달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인데 기계들 R&D들이 늘더라고요. 뭐 저런 거를 투자해서 대테레전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뭐 개발도상국한테 팔아먹으려나? 알고 보니까 미국은 이미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자기의 첨단 무기를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뭐 배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쟁 지역에 자기가 그럼 결국 자기가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못하지만 이런 나라들한테 효율적인 무기를 공급해 주려면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쏘면서도 효과는 극대화되는 그런 무기들 개발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들도 사실은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다 이런 것들을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미국 정부가 꾸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다들 빨리 합의하고 이런 걸 원하지만 근데 당사자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는 수렁에 빠졌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 사실상 말만 바꿨지 원하는 건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아버지 말씀대로 선을 그은다 할지라도 게릴라가 일어날 거고 결국 이 전쟁은 초장기전으로 갈 테고 언제 스탑할 거냐면은 미국이 원할 때 스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전 세계적인 여론이 악화된다라든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무 희생이 커서 전범 국가이고 전범자인 푸틴이 너무 나쁘지만 빨리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나선다 이러면서 합의를 보겠죠. 그렇지만 선을 근다 할지라도 저게 이제 언제든지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고 미국이 계속 무기를 대줄 거기 때문에 그 돈은 상대 적국인 러시아의 피를 흘리는 거에 비하면 완전 푼돈 주고 지금 너무 미국이 완전 꽃놀이패를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미국이 완전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그런 판이 짜여진 것 같은 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면 테슬라, 친환경적이면 친환경적이면 이제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한테 발목 잡을래야 잡지도 못하죠. 거기다 전쟁 일으켜서 국방비 증액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돈 더 내게 만들었죠. 그리고 러시아 손보는데 성공을 했죠. 이제 중국 하나 남았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결국 중국을 어떻게 손볼 건지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전신전력해서 여전히 중국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한판 붙을 것 같긴 합니다. 이쪽 전선이 다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국은 이번에 1타 3피를 한 셈인데요. 참 슬프긴 참 국제정치가 무섭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수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SNS 발달과 정리하면 정보가 너무 발달된 걸 득으로 이제는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쓱 보고 제가 되면은 미국에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 정치인한테 살짝만 우회적으로만 도와주게, 살짝 티 안 나게, 그래서 이게 힘의 균형이 맞거나 살짝 오버되게 도와줘서 결국은 미국 맛에 되게, 결국은 전쟁까지도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미국 뜻대로. 또 그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셰일 가스를 서유럽에, 그러니까 워낙 러시아가 파이프를 다 꽂아놔가지고 미국의 영향력이 줄 것 같아서 그러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배로 실는 거랑 파이프로 넣는 거랑은 게임이 안 돼서요. 굳이 그것 때문에는 그것도 뭐 조금 있겠죠.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그게 주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영향을 줄이는 데는 이런 것들이 한몫은 했죠. 하여튼 결론은 미국 맘대로다. 그 외에 소소하게 마지막으로 테슬라 소식들을 얘기하면, 그 아까 독일 국방비 증액한 차량 가격도 올렸습니다. 엄청. 뭐 근데 이건 수순이죠. 다 올리고 있는데 뭐 독일만 안 올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한 7,000유로, 달러로 한 7,600달러 이상 올려서 여기도 54,000달러네요. 모델 3 가격이. 참 비싸네요. 싸지 않네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어느 한 국가가 이렇게 특출나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너무 비싸져서 보조금도 다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다 가격이 그냥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행거리 논란이 조금 있긴 한데, 그냥 그래서 제 모델 S 데이터를 좀 쉐어해 볼까 합니다. 한 2,700마일 정도 뛰었고요. 한 마일당 한 269W를 썼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역으로 제가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계산기를 켜서 모델 S의 유저블 배터리 용량이 한 95kWh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래드 버전입니다. 그냥 옛날 거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리프레시 된 거라서. 그래서 95kWh를 저걸로 나눠버리면은 제가 주행거리가 한 353마일 정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를 1.6을 해보면은 565km의 주행거리가 나오죠. 400마일이 좀 넘으니까 표시는 640km인데 그거에 비하면 좀 많이 적죠. 저는 이 차를 거의 장거리 위주, 그놈의 하이웨이 전비 떨어지는, 플러스 저 혼자 탄 경우가 거의 없죠. 부모님도 이거 갖고 상당 거리를 갔고 저희 딸까지 해서 5이 타거나, 최소 3명이, 대부분 거리가 3명 플러스 유모차 싣고 짐 가득 싣고 다녔기 때문에 뭐 혼자라든지 둘이 타면은 좀 더 전비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여기가 뭐 아무리 서부가 온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온도가 좀 낮은 편이었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600은 좋게 찍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주행거리를 확보하다 보니까 정말 충전을 2차 타고 멀리 가지 않는 한 슈퍼차저를 거의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주행거리가 이 정도 되니까 그냥 잊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진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